안녕하세요. 루퍼트입니다. 이번에 7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것만 들으면 문법은 거의 끝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자, 이제까지 다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대명사 중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무엇인가요? 그쵸.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쵸. 접속사는 뭐예요?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거죠. 그쵸. 이어주는 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써준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먼저 외워두는 게 제일 편해요. 한번 볼게요. 자, 주격의 경우, 그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없애서 이 명사를 없애서 대신 써줄 건데, 이 없앨 명사가 주격 자리에 있다면, 그쵸? 그 다음에 이 없애줄 이 명사가 소유격 자리에 있다면, 여기, 그 다음 이 없애줄 명사가 목적격 자리에 있다면, 자, 여기,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주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주격에 이 없애줄 명사를 보니까 사람이야. 자, 그런데 주격 자리에 있어. 주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who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사물입니다. 보니까 사물인데 주격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which. 사람, 사물 상관없이 that을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소유격의 경우에는요, 소유격 자리인데, 그쵸? 근데 사람이면 whose, 사물이면 of which나 whose,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자, 목적격 자리에 있다면 who 똑같이 써주면 되고요. whom을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물이면 which, 그리고 사람, 사물 상관없이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겹쳐지는 말이 있을 때, 하나로 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I saw a wallet. 나는 뭐 했다? 지갑을 봤다. 보니까 지갑이 하나 있었어. 그쵸? 주웠어요. 길 가다가. 근데 그 지갑은 뭐 했다? $10가 안에 들어있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가졌다. 그쵸? 자, 이 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나 지갑을 봤다. 그 지갑은 $10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 얼마나 조금 별로예요. 그쵸? 근데 하나로 이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길을 가다가 $10가 든 지갑을 봤어. 깔끔하죠?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문장을 보통 없애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없애주고 싶어요. 그럼 이 문장을 뒤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둘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지금 뒤에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장에서 겹치는 문장을 일단 먼저 봐야 돼요. 겹치는 단어. The wallet, the wallet, 얘가 지금 겹치죠?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없애줄 거예요. 자, 없애려고 보니까 얘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네요,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죠? 주어 자리에 있네요, 주어 자리. 그럼 뭘 써주면 돼요? 주격, 사물, 이걸 써주면 됩니다. 아까 그 표에서 주격 사물인 경우에는 어떤 거 써야 되죠? 그쵸, 위치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 the wallet을 위치로 바꿔주면 나는 $10 든 지갑을 보았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 saw a wallet. 자,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문장에서 겹쳐지는 단어만 위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Which has $10 in it. 자, 그 안에 $10가 들어있는 지갑을 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문장을 바꿔볼게요. 이거 두 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The wallet has $10.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너무 기니까. 자, 그 다음에 I saw a wallet. 그쵸? 이 두 문장인 거죠. 자, 이번에는 기준을 어디로 잡았죠? 그쵸? 뒤로 지금 뒤에 있는 문장으로 잡았죠? 뒤에 있는 문장에서 보니까 겹쳐지고 있는 단어인 wallet. 그쵸? 자, wallet을 보니까 사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어디 자리에 있어요?
그쵸?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물인 경우 뭘 쓰면 되죠? 그쵸? which 또는 that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여기서도 that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보니까 목적격 자리에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둘이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게 the wallet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the wallet 그 다음에 which I saw 내가 본 그 지갑은 그 다음에는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10 in it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안에 $10가 들어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애 그쵸? 내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애 앞으로 가서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는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요거 보도록 할게요. I like his hat. 나는 뭐 한다? 그의 모자를 좋아한다. 그쵸? 이 문장과 he bought his hat in the mall 나와 있네요. 몰에서 쇼핑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쇼핑몰에서 그는 그의 모자를 샀다. 자,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뒤에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없애줄 거예요. 또 동일한 것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동일한 거 뭐예요? his hat이 지금 동일하게 겹쳤죠. 그쵸? 그럼 뒤에 있는 걸 바꿔주면 되는데 뒤에 있는 게 역할이 어때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쵸?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고요. his hat은 모자니까 사물이네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which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자기가 꾸며주고 있는 애 바로 뒤로 가서 which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자, I like his hat. 자, 위에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게 이 his hat이에요. 그쵸? 그래서 that이나 which로 바꿔주고요. 얘는 이미 지금 that이나 which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I like his hat that he bought in the mall 이렇게 적어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한번 볼게요. 소유격 자리에 있는데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look at the beautiful mountain. 무슨 뜻이죠? 그쵸? 저기 아름다운 산 좀 봐.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니까 the mountain's top is covered with snow. 그쵸? 자, 이 mountain, 산의 top, 꼭대기가 덮여 있어요. 뭘로? snow, 눈으로 덮여 있어요. 자, 두 번째 있는 문장을 바꿔줄 건데요. 동일하게 겹쳐져 있는 단어가 뭐죠? 그쵸? mountain이죠, mountain. 자, 근데 두 번째 있는 걸 보니까 이 두 번째 있는 단어가 어디 자리에 있어요? 소유격 자리에 있죠. mountains 하고 지금 소유격 자리에 있어요. 그쵸? 자, 이럴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지금 이 mountain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mountain 바로 뒤에서 whos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of which도 괜찮고 일단 whose로 바꿔줄게요. whose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look at the beautiful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with snow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어떨 때 쓴다고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줄 때. 그쵸? 그게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겹치는 단어를 두 번 안 적어도 되니까. 그쵸? 아까 제가 한국어로 해드렸죠. 번역을.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도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그냥 일반 관계대명사가 있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자, 계속적 용법은 그냥 계속 해석해라 이거예요. 그냥 계속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said nothing. 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는 거야. 그쵸? 그것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사실, 이 문장 전체를 꾸미고 싶어요. 그쵸? 그걸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이 문장 전체를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컴마 찍고 위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컴마 찍고 위치 이렇게 나와요. 컴마 찍고 that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컴마 찍고 위치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해석은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는데요.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그를 화나게 했다. 그쵸? 이 문장 전체를 두 번 말했을 때. 그쵸? 그래서 문장 전체를 두 번 말할 때 계속적 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인 거를 생략해도 아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쵸? 관계대명사가 사이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략해도 아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비동사가 바로 따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알아요. 아,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밑에 거 볼게요. 자, I saw a group of people. 자, 나는 보았어요. 뭐를? group of people. 많은 그룹의 사람을 봤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을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 했다? Who are using money in the mall so easily. 자, 너무 쉽게 쇼핑몰에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쵸? 보니까 who 다음에 비동사가 왔죠.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인 것은, 자, 지금 주어가 없죠.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 두 개의 문장으로 다시 나누면 돼요. 어떤 문장이었죠? I saw a group of people. 자, 이게 한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a group of people are using, 자, 뒤에 있는 거. 그쵸? 자, 이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 문장에서, 두 번째 있는 거에서 겹치는 거, group of people 겹치고, people은 사람이고, 주어니까 who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주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 중에서 없는 구성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그 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뒤에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괜찮죠?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볼게요,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쵸?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처럼 되겠죠? I saw a group of people using money in a mall so easily.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적어도 사람들이 여기 사이에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줍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got a present. 자, 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선물? That was given. 여기서도 지금 주어가 없죠? 그쵸?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겠죠? 그 다음 비동사 왔네요.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뭐만 남아요? 이렇게 남는다. I got a present given by my brother. 자, 나의 남동생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했었죠. 이게 뭐였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동사를 활용해서 뭐처럼 만들어준다?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했었죠. 자, 근데 얘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가능하다. 근데 어떨 때 전치 수식을 한다? 한 단어일 때. 두 단어 이상은 어떻게 한다? 뒤로 간다. 뒤로 가서 수식을 한다. 했었죠. 그쵸?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I saw a group of people using money. 이거 현재 분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using money in a mall. 이거 지금 너무 길어서 두 단어 이상이라 후치 수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맞아요. 그쵸? 이거는 현재 분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지금 겹치게 된 거죠, 지금 사실은. 그쵸? 관계대명사가 지금 겹쳐지면서 현재 분사랑 지금 같아진 거예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언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 모여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는 우리 같이 한번 생략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 같이 생략해요. 이렇게 동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언어는.
그냥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계속 언어를. 근데 어떤 학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막 붙여놓고 문법을 막 만든 거예요. 뒤에다가. 그쵸? 뒤에 문법을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문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문법 연구하고 영어 공부하고 했던 게 얼마 안 됐어요. 그쵸? 몇백 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뭐 한 2, 300년 전만 생각 한번 해보면 우리 그때 조선시대 막 흥선대원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 닫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폐쇄정책 이렇게 했던 거. 영어 누가 배웠겠어요.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어 누가 배우고. 문법은 마지막에 언어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정답은 알겠거든요. 왜냐면 문제는 많이 맞춰 봤으니까, 문제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정답은 아는데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부사적 용법이 아닌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사적 용법의 요건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I got a present. 자, 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선물? Given by my brother. 그쵸? 나의 동생에게, 그쵸? 아니면 형에게 받은 선물이 있어요. 이것도 과거 분사와 같죠, 지금. 형용사처럼 쓴 거.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정답이에요. 둘 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생략 가능한 거 하나 더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냥 생략 가능합니다. 안 써도 이건 다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She used up. 자, 완전히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used up. 다 썼어요. all money. 돈을 다 썼어요. 근데 어떤 돈? I earned. 그쵸? 내가 번 돈을 다 썼어요. 그녀가. 그쵸?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 대시나 아니면 위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왜 생략이 됐다? 너 안 써도 다 아니까. 생략을 했구나. 알 수 있으니까. 자, 다음 건데요. 관계 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부사는 뭐예요? 관계 대명사와 거의 같아요. 관계 대명사를 알아야 관계 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는 특징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없어요. 그쵸? 왜? 관계 대명사로 바꿔서 써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자, 절은 주어와 동사를 가진 게 절이에요. 주어와 동사를 가지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그냥 써져 있다. 그러면 그냥 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관계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he wants to buy the house which he sold last month. 자, 이거 두 문장으로 다시 한번 빼내서 한번 적어 보실게요. 자, 다 적으셨나요? 자, 보니까 house가 같네. 그쵸? 그래서 뒤에 있는 이 house를 없애고 바로 뒤에 가서 위치로 바꿔줘요. 그쵸? 그래서 위치로 바꾸고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He wants to buy the house he sold last month.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자리가 어디 자리예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그럼 얘도 생략이 사실은 가능하겠네요. 자, 뒤에 있는 거 보니까 so, see는 원래 사명식 타동사죠.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관계대명사의 특징입니다.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다?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 그쵸? 자, 그 다음 관계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부사는 부사예요, 부사. 그쵸? 부사는 어때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쵸? 그래서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부사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 자,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 두 문장. 괜찮죠?
자, 이 두 문장이었는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he wants to buy the house. 자, 그는 그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his family, 그의 가족은 그 집에서 살 거예요. 자, 이거를 관계 대명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 바꾸면 지금 겹치는 문장이 이 겹치는 단어가 더 house예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house를 없애줄 거야. 그쵸? 없애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없애주고 위치가 되겠죠. 위치. 근데 위치가 되는데 제가 지금 바꿔주는 그 말 바로 뒤에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떤 문장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볼게요. He wants to buy the house.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his family will live in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자,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거든요. 이대로 적어도 괜찮아요. 이대로 끝내도 괜찮은데 좀 불편해. 왜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죠. 명사가 근데 어디 갔어요? 명사가 어디로 갔어? 보니까 위치로 바뀌어서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꾸며주고 있는 말 바로 뒤로 갔어요. 그쵸? 그래서 이 인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원래 명사랑 계속 붙어 있었는데,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따라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he wants to buy the house in which his family will live.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문장도 괜찮아요.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관계 부사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장소인 경우에는 when으로 바꿔주고, 장소인 경우에는 where로 바꿔주고, 시간인 경우에는 when으로, 이유인 경우에는 why로, 그리고 방법인 경우에는 how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줄 건데, 근데 하나로 합칠 그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전치사의 목적격, 이 명사인 거예요. 겹치는 그 명사가. 그래서 이 겹치는 명사가 전치사랑 붙어 있는 이 과정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그 문장, 내가 바꾸고자 하는 두 번째 문장이 전치사 플러스 그 다음에 명사인 경우에, 그 명사가 동일한 명사였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한 번 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I remember. 자, 나는 기억이 나. I remember the day. 자, 나는 그 날이 기억이 나. 자, we met for the first time. 자,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만났어. on the day. 자, 이 두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 두 문장이 있어요.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바꿔주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면 되죠? 겹쳐져 있는 이 단어를 먼저 찾을게요. the day네요. 그쵸? 그래서 이 day를, 뒤에 두 번째 있는 이 day를 뭘로 바꿔주죠?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나오는 명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쓸 거고, 사물이니까 우리 사물일 때 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를 쓸 거예요. 자, 그럼 또 day가 위치로 바뀌어서 없어졌죠. 그럼 어떤 문장이 돼요? I remember the day. 너 왜 자꾸 글자가 위로 가지? Which we met
for the first 마음이 너무 삐뚤가 봐요 제가 time on 자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슨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뭐가 이상해? 전치사가 명사가 없이 나와 있어. 너무 외로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전치사가. 그쵸. 아까 내가 데리고 있었던 그 명사한테 가는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on which. 이렇게 되겠죠. on which.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관계부사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시간이네요. 시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줘요? when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은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요. 사실 상관없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만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관계부사는 뒤에 있는 문장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 자리에 있던 게 동일해서 관계대명사로 바뀌다 보니까 전치사가 따라가 주게 되고 그 전치사가 따라가서 만들어진 게 관계부사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후, 힘들었네요. 자, 관계부사의 선행사. 자, the day. 아까 제가 했었죠. 여기 지금 방금 했었죠. 이 day인 경우에, 그리고 time인 경우에, 이거 다 시간이죠. 시간인 경우에는 when으로 바뀌고요. place, reason, house. 이거 다 장소죠. 장소인 경우에는 where로 바꾸면 되고, reason, 이유죠. 이유인 경우에는 why. the way, 방법이죠. 방법인 경우에는 how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전혀 안 쓰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the way how는 쓰지가 않아요. the way how는 쓰지 않고 the way how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he knows the way how I go out. 자, 이것도 두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이거 몇 번만 하면 바로 익혀져요. He knows the way. 자, 그는 방법을 알아요. 자, 근데 I go out in the way. 자, 이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는 방법을 안다. 나는 그 방법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근데 그 방법이 지금 겹쳤죠?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the way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 된다. 그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바뀌겠죠. 위치로 바뀌고 자기가 꾸미고 있는 대상 옆으로 가요. 뒤로 가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He knows. 또 위로 가. 가지마.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전치사가 남은 게 너무 외로워서 자, 위로 올라가 준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He knows the way in which I go out. 자, 그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나가는 방법을 그는 알아요. 괜찮죠? 자, 이렇게 되는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죠?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앞에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보니까 방법이네요. 자, 방법인 경우에는 뭘로 바꾸죠? how로 바꿔줘 버리면 돼요. 그럼 in which 지우고 how 이렇게 적어주면 되냐? 안 돼요. 왜? 원어민들이 the way how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써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he knows the way I go out 이렇게 하거나 he knows how I go out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이게 관계부사예요. 자, 다음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는 뭐예요?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장 가운데 두 성분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하나, 목적어 다 하나씩 가지는데 이걸 두 개씩 적어주고 싶을 때 접속사를 써준다. 괜찮죠?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접속사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등위 접속사, 그 다음 상관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네 가지거든요. 외워볼게요. and, or, but, so. 괜찮죠? and, or, but, so. 상관 접속사는 내가 쓰인 거랑 상관이 있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both A 그 다음 뭐 나와야 되죠? and B 이거 외웠죠 그냥. both 나오면 그냥 쓰는 거야. 왜냐면 both 뜻이 뭐예요? 둘 다라는 뜻이에요. A, B 둘 다. A 그리고 B 둘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and를 쓰는데 both를 쓰면 and를 꼭 써야 돼 라고 상관이 있어 라고 해서 상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both A and B 아니면 either A or B 이런 말들 있죠. 자, 요런 애들을 상관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 접속사는 그냥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니까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종속 접속사는 부사절 종속 접속사. 자, 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속 접속사에도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부사절 종속 접속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에서 배우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문법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문법을 토대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사절 종속 접속사만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절 종속 접속사도 너무 기네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부사절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등 위 접속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and, or, but, so 이렇게 있고요. not이랑 for도 등 위 접속사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안 사용이 돼요.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I like playing the piano and hanging out with friends 나오네요. 자, 동사 like 나왔고요. 목적어 playing 동명사 나왔어요. 그쵸? 자, 근데 뭐 하는 것을?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나왔어요. hanging out with friends. 자, 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와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얘도 목적어죠. 자, 괜찮나요? 지금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는 공유하고 있는 거고 이 and를 기점으로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좋아하는데 뭐를? 첫 번째로 피아노 치는 거, 그리고 친구랑 노는 거 이렇게 되죠. 이게 등 위 접속사를 사용한 건데 등 위 접속사는 무슨 뜻이냐면 등 위 접속사가 이어주고 있는 이 두 말이 역할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그쵸? 목적어로서 지금 역할이 똑같죠. 이런 경우를 등 위 접속사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게 가능해져요? 주어, 동사, 목적어는 원래 문장에서 한 번밖에 못 써요. 그쵸? 근데 목적어를 두 번 쓸 수 있게 해줬죠. 이런 것들이 접속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uccess is often determined. 자, determined 결정하다 라는 뜻인데 이거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쵸?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자, 성공은 자주, 때때로 결정이 됩니다. 그쵸? 뭐에 의해서? one's income. 어떤 사람의 수익이나 수입, 아니면 the size of their cars. 그들의 차에 의해서 그들의 성공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접속사 한번 찾아볼까요? 그쵸. 5월이 접속사죠. 5월. 자, 5월이 뭔가를 이어주고 있어요. 뭘 이어주고 있어요? 그쵸. by. 자, 지금 전치사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나왔고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 그쵸. 이 목적어가 지금 2개가 됐죠.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는 몇 개여야 돼요? 1개여야 되는데, 목적어 2개가 돼버렸죠. 자, 앞에 있는 거는 공유를 하고 있어요. 성공은 결정된다. 뭐에 의해서? 수익에 의해서. 자, 그리고 성공은 결정된다. 뭐에 의해서? 차의 사이즈, 크기에 의해서.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말들은 공유가 되고 있고 뒤에 목적어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등 위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You can either study with us or play the computer games at home. at your home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ou can either 나왔네요. 자, either는 뭐였죠? 상관 접속사긴 한데 or 이렇게 같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우리 등 위 접속사로서 or 이것만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study with us. 자, 동사 1번이에요. 자, 너는 우리랑 공부하던지 아니면 뭐 해라? 컴퓨터 게임을 하던지. 동사 2번이죠. 주어만 공유하고 있죠. at your home. 집에서.
자, 이렇게 동사를 두 번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어도 두 번 쓸 수 있어요. You and I. 이런 식으로. 나와 너는 eat burgers.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햄버거를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주어도 공유해줄 수 있고, 동사도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 때문이다? 접속사 때문이다. 그쵸? 자, 그 중에서도 접속사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등 위 접속사는 뭐다? 앞, 뒤에 나오는 이 문장 구조가, 그쵸? 문장의 역할이 같다. 그쵸? 그래서 등 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절 접속사는 그냥 건너뛸 건데요. 살짝 맛보기만 해보면, 자, 한번 볼게요. that, if, whether, when, where, how, why 이런 애들이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 접속사라는 거예요. 절은 뭐였죠?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거. 그쵸? 자, 그래서 볼게요. 자, if 만약에 뭐에다 뭐인지 아닌지, when 뭐뭐 할 때, where 어디서, 뭐 how 어떻게, why 왜 이런 뜻이죠.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I believe. 자, 나는 믿어요. 자, 믿다는 타동사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죠. 그쵸?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문장 전체가 나와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믿는다. 뭐라고? You are free now. 너가 지금 free. 한가하다고 믿는다. 한가하다는 것을 믿는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끌고 나오는 것을 명사절 접속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런 것들도 있어요. 명사를 지금 끌고 나왔으니까 명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으로 볼 부사절 접속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 목적어 다 한 번씩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의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이어주고 싶어요. 이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부사절 접속사예요. 절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부사절을. 자, 근데 가지고 와서 이어주긴 할 건데 어떻게 이어주냐면 자, 주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는 거예요. 주절은 뭐예요?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핵심 말, 그쵸? 부사절은 뭐예요? 그 말을 꾸며주는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접속사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죠? when, 뭐뭐 할 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후에, by the time, 그때쯤, until, 뭐뭐 하기까지, because, 때문에, since, 때문에, as if,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양,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singing that 뭐뭐라고 보면 provided that 뭐뭐를 보면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whereas 반면에란 뜻이고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고요. in order to 똑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like 뭐뭐처럼. 자, 부사절 접속사들을 다 봤는데요. 부사절 접속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bring, umbrella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산 좀 가져가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비가 오다 라는 말이 있어요. It rains. 그쵸? 자,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좀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문장에서? 그쵸? 우산을 가지고 가라.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죠. 근데 비 오는 상황에서는 우산을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래서 우산을 가져가다가 무슨 절이 된다?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부사절이 온 거예요. It rains라고. 그쵸? 그때 부사절 접속사를 쓸 수 있는데 어떤 부사절 접속사를 쓸 거냐면 비가 오면 이라는 뜻이죠.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if를 쓰게 됩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Bring umbrella if it rains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이렇게 절을 가지고 나와요. 얘네들은 모두 다 뒤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와 이 문장은 세트예요. 다 통째로 날려버리면 됩니다. 해석 안 해도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주절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bring umbrella 주절이에요. 괜찮죠?
자, 그리고 부사 구 접속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치사가 끝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during처럼 뒤에 바로 그냥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until은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런 애들을 부사 구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를 가지고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접속사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접속사를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 즉, 두 문장을 이어주는데 하나의 그 명사가 대명사로서 사용이 되어서 두 문장을 이어주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바꿔줄 그 명사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 무슨 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 그리고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생략이 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 그것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언제였죠? 전치사 뒤에 이 명사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겹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단어를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관계대명사와의 큰 차이점은 뭐다?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다. 그쵸? 자, 그렇게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접속사도 알아봤는데요. 접속사는 총 몇 가지가 있었죠?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무슨 뜻이었죠? 그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단어가 같은 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하고요. 상관 접속사는 상관이 있는 내용. both 나오면 and 나와야 돼. 이 and. 이걸 상관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either 나오면 or 나와야 돼. 그쵸? 요런 애들. 종속 접속사는 붙어서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부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를 알아보았고요. 다른 접속사들도 살짝 맛보기로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사절 접속사가 끌고 나오는 그 문장을 우리는 부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접속사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희가 니가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막 틀어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제가 스모시랑 희가 니가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일단 그 전에 맛보기로 또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보면 된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문장 이거 하나씩 고르면 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문장은 이 문장인데요. 자, or what about the guy who invented the washing machine? 아까 그 내용이죠. 그쵸? 근데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What about 뭐뭐는 어때? 라는 뜻이에요. 자, 뭐가 어때? 그 남자는 어때? 어떤 남자? Who invented the washing machine? 이거 세탁기죠. 야, 세탁기를 발명한 사람은 어때? 그 사람도 엄청 게으르지 않아?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의 논리예요. 그렇죠? 게으른 게 뭐 어때서? 나 게으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2천만 명인가? 구독자? 엄청 많아요. 뭐 지금은 게임 유튜버로 전향해가지고 옛날만큼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세탁기를 발명한 사람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관계대명사를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어때? 어떤 사람? 자,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네요. 그쵸?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사람이니까 who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두 문장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What about the guy?
자, 그 사람은 어때? 라는 문장 하나랑, 자, 두 번째 문장은 The guy invented. 자, 그 사람은 발명했어요. 뭐를? 세탁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문장 겹치니까 없애줄 거예요. The guy 없애주려고 하는데 지금 주어에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거고요. guy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뭘 써주면 돼요? who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내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애가 얘니까 이 뒤로 갈게요. 그럼 어떻게 바뀌죠? What about the guy who invented 세탁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문장이 돼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거든요. 이거는 the first place I checked. 자, 여기까지가 지금 관계부사가 쓰인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The first place where I checked. 자, 원래 두 문장이었을 거예요. 두 문장 한번 적어볼게요. The first place. The first place. 그 다음에 I checked in the place. In the first place. 자, 원래 이 두 문장이었을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where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where은 생략이 사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place나 time처럼 우리 잘 많이 쓰이는 말들 있죠. 이런 많이 쓰이는 말들은 사람들이 관계부사가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first place I checked 라는 말이 나오고요. 원래는 where이 들어가 있었다. 자, 요거 알면 되고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원래는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구가 있었을 거예요. The first place라는 구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 게 I checked in the first place. 자, 내가 제일 처음에 찾아봤던 것. 나는 제일 처음에 찾아봤어. 이 문장이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보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이 목적어가 어때요? 이 목적어가 두 번 쓰였죠. 그래서 얘를 없애줄 거예요. 그쵸?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사물이니까 which라고 써서 얘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장이 The first place I checked. The first place which I checked. in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in이 어떻다? 너무 외롭다.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간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The first place in which I checked.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관계부사로도 바꿀 수가 있다. 그쵸? 그럼 뭘로 바꿔볼까요? 앞에 있는 이 place가 장소네요. 그쵸? 그럼 뭘로 바꿔볼까요? where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말이 나와요? The first place where I checked 라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문장은 어때요?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쵸? 자, 그게 지금 명사로서 그냥 사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was the us.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확인했던 게 우리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 확인했던 게 우리야.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한 저기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무거나 정말 찾은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 영상이나 관계대명사를 쓴 것 같은데 싶으면 자막 켜두고 멈추고 그러고 나서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영어 실력이 무조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기대명사, 그리고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그리고 가주어 대명사 it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특수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이 마지막 문법 시간이고 그 뒤로는 우리 영상 2개 보면서 공부해 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바로 물어봐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